최근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캠프 사이에 지지선언이 이뤄지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18일이었죠. 국민의힘 울산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정가윤 울산시장 예비후보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담당하고 있는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40여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사팩토리 부속 시사연구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팩토리 코너가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어제 방송에서는 정가빈, 김두겸 그리고 이채익 국민의힘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와 각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 인터뷰 함께하고요. 이어서 진보당 울산시당 강진희 북구지역 위원장 인터뷰로 정치팩토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 시사 팩토리 100.3 정치 코너. 정치 팩토리. 박맹우 전 울산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경상일보가 진행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맹우 후보자께서 22.3%로 1위에 올랐었죠. 꽤 좀 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에서 컷오프가 됐어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경상일보만이 아니고 네. 그간에 이제 공개 비공개해서 여론조사 한 게 한 10번이 넘는데요. 네. 그걸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제가 압도적 1위를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한데 결과적으로 원천 배제되는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원인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특정인을 세우기 위해서 보니 박맹우와 함께 경선을 하면 무조건 안 되니 네. 이런저런 이유 없이 그냥 컷오프인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고. 특정인을 세운다 하면은 지금 경선에 들어간 서범수, 정가윤, 김두겸 그리고 이채익 후보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사람 중에 아니겠습니까? 4명 중 1명이다. 네, 그러면 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네. 짐작에 맡길게요. 짐작에 네. 맡길게요. 청취자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예. 경선에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경선에 권한이 있는 네. 사람. 공당에 정식으로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네. 공관위가 제시한 어떠한 기준에도 위배되는 적이 없고 네. 물론 정과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 맞췄는데 이렇게 뜻밖의 컷을 했는데 네. 놀라운 것은 사유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 컷을 했는지 결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재심을 청구했는데 또한 기각을 당했는데 그것 또한 사유 설명이 없고 네. 다만 이제 공선관리심의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이 문자로 네. 너무 송구합니다. 이런 말만 왔어요. 그렇군요. 특정인 한 명을 시장으로 내세우기 위한 경선 담당자의 농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완전 밀실야합, 밀실야합이다. 공천농단. 그런데 그 과정의 사유도 설명이 전혀 안 됐다. 사항이고 이거는 예. 전례도 잘 없을 뿐더러 예.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이유라도 달고 컷을 하는데 네. 이유 설명 하나 없이 그냥 했어요. 예, 14일에 이제 기자회견 지난주였죠. 국민의힘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울산시장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지금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무소속 싫습니다. 음. 그러나 그런 제가 이렇게 무소속 결심을 할 때까지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라도 알 수가 없는 네. 그런 하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그런 정치적 농간에 의해서 네. 이래 되고 이것은 줄곧 시민들이 높은 지지율로 저를 불러내었던 시민의 뜻과도 배치되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 자존심도 많이 상해요. 그렇겠죠.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컷을 했을 경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네. 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네.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드시 정치를 하고
해서 보여주겠다. 그 중간에서 농단을 만들어낸 사람 누굽니까? 아이고야 입이 간질간질한데 네, 얘기해 주시죠. 청취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또 그게 또 네. 뭐 시당위원장인 뭐- 겁니까? 아니면은 공천 담당자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래 세개막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선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 조직 없이 어떻게 이번 선거 치러낼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시정을 수행하고 그 뒤에 이렇게 활동을 해 오면서 느낀 게 정말 바닥에 깔려 있는 박맹호의 지지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공식 당 조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엮여진 조직도 많고 이유 없이 박맹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네. 한번 힘차게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예. 예. 그 같은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예. 후보자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범수 후보자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노회한 정치인 이미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누가 강신인지 그건 난 모르겠고요. 예. 근데 노회란 말씀에 좀 유감을 표해야 합니다. 예. 뭐 네. 저는 뭐 남들도 그래 보는 사람이 많지만 네. 전혀 노예하지 않습니다. 정말 음. 저는 힘차고 예. 신선합니다. 예. 예를 들면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요. 네. 몸 건강은 뭐 얼마 전에 영남 부봉 다 정정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저는 네. 생각을 예. 젊게 싱싱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래 합니다. 저는 음. 뭐 노예하게 뒤통수나 치고 뭐 업무를 하고 이런 비슷한 행태의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구태 정치는 안 한다. 그런 예. 적은 해본 적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뭐 경영을 보고 그래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이래 봐요. 네. 평상시에 좋은 때는 필요 없지만 어려울 때는 경륜이 절실합니다. 네. 어려울 때 우리 울산이 좀 어렵죠. 여러 네. 가지로 과도기적으로 어려운데 이럴 때 바로 이제 저 같은 경륜을 가진 예. 정치 경륜, 행정 경륜을 가진 이런 사람이 아마 꼭 필요하다. 네. 네?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네. 어떤 경험이 없는 초보가 나와가 이것저것 파악한다고 1, 2년 보내다가 보면은 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이러다가 제대로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우물쭈물 4년 그냥 보내기가 일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서범수 후보자 대상으로 하시는 얘기죠? 0.5선. 아니 지금 네. 이런 면에서는 예. 네 분이 다 그렇죠. 네 분 다 그렇다. 시장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아, 시장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 오히려 지금 하시는 얘기는 윤석열 당선인도 영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예. 경험이 없어서 더 참신하게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은 네.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의 선택이 네.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그래 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보강하기 위해서 네. 또 옆에 출중한 사람들을 많이 모시면 되고요. 경륜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태 정치를 하는 이들이 더 노회한 거지. 구태 정치 안 하는 사람 나 젊게 젊은 정치할 수 사람이 있다. 노예한 거 많이 봤어요. 네. 아유 최근에 알겠습니다. 이번 그 네. 공천 심사를 받으면서 가장 젊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노예하더라고요. 정말 그랬군요. 완전 뭐 젊은 네. 꼰대더라고요. 젊은 꼰대다. 그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철호 현 시장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천받게 됐습니다. 이거 네. 예, 송철호 현 시장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도 이제 네. 시장 경험이 있죠. 그 박맹우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송철호 후보는 뭐 참 어째 보면 악연에 가깝죠. 아이고, 3번을 악연. 해가지고 3번을 예. 제가 이겼거든요. 우리 송철호 시장이 이제 훌륭하고 한 4년 시장 경험을 하면서 많이 노하우도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좀 하겠지만 저는 행정이면 행정, 정치면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 검증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경륜을 쌓았습니다. 이 송철호 현 시장이 쌓아왔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게 완전히 8년 다르다. 정도 더 그리고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연수만 또 문제가 아니라 저쪽은 네. 어떤 좌파적 이념에서 오는 경륜이고 사회주의적 어떤 색채가 가미된 그런 경륜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시장 경제주의에 입각한
정말 신선하고 다양한 그런 많은 경륜을 쌓았다. 근데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네. 뭘 해준다 하면 뭐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천조, 이천조, 비투성이의 나라가 그런 기본소득까지 담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네.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재정 낭비다. 낭비다기보다 뭐 거의 그렇게 할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오면은 재난기본소득 이런 건 안 하시는 겁니까? 재난 기본소득, 재난? 네, 재난기본소득. 재난 이런 것은 이제 일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그 기본소득 이런 것은 거의 재정상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하다. 네, 중앙정부 협력 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기 이제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어떻게 좀 협력할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되면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복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되고 또 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들 그 모든 지역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심사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건의하고요. 네. 또 주변 인맥 도움도 좀 청하고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지역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울산 경제 혁신회의 설치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근데 울산 경제 살리기에 열중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입니까? 아니면 공공 주도 경제 성장입니까? 예, 당연 민간 주도 경제 성장입니다. 관에서는 어떤 여건 조성 계기만 만들어 줄 뿐이고 그것을 힘차게 밀고 나가서 추진하는 것은 민간 영역이 돼야 된다. 한편 근데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름으로 지주회사를 서울로 올리고 이제 울산 지역에는 사실은 하청 공장처럼 울산중공업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모두 다 100%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투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네. 그것은 아마 대우조선을 M&A 한다는 조건으로 그래 되었었는데 네. 참 내용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불발로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옛날처럼 원위치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렇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뭐 그런 판단 자체도 민간 영역이다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떤 그런 큰 우리 기업들이 자기가 판단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하면은 인정을 하고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벌써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의힘과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왔던 제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공정하지 못한 이런 사안을 당하고 나서 제가 무소속 출마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에 사로잡혀서 공정을 저버린 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여주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응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가 가는 길에서 꼭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울산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논평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언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수차례 약속했던 지방의원 선거제도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기초선거구 관련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진보당 울산시당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초지역구 구군 의원 배정 문제 관련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3인 선거구제가 확대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울산 진보정당이 공동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였죠. 그 강진희 위원장이 있는 울산 북구에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전국 지방선거일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또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네. 2월 27일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죠. 예,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 개혁안 논의는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를 겨우 40여일 앞둔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네, 며칠 안 됐죠. 네. 네네. 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북구, 연포, 양정, 혐은 이렇게 3개 동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바뀌면서 강동동이 저의 지역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선거를 40여일 앞둔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포, 양정, 효문 외에도 이제 강동까지 둘러봐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의정 활동하는데 지금 너무 닥쳐서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특히 이제 강동동 같은 경우는 저희 북구 지역에 네. 4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죠. 네. 예. 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나요? 예, 북구는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아파트 유입이 많아지면서 약 2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기초의원이 1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정설로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인구가 많아진 선거구인 농수 1동, 송정, 강동동 지역이 3인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마침 민주당은 대선 때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도 있고 또 정치개혁안의 주요한 내용이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초의회부터 3인 이상의 중대 선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수일동, 송정, 강동 지역이 3인 선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2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네네. 그리고 네. 실제 뭐 기초나 광역이나 그 지역의 현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피감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펼치기에는 항상 의원 수가 적다, 부족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네네.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는 그대로고 의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3명의 의원을 뽑을 줄 알았던 이 송정 농소 1동 지역은 그대로 네. 2인 선거구가 되고 오히려 강동동을 원래 2인 선거구인 연포 양정 효문 지역에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 울산 광역시회에서 주요 정당 중심으로 졸속 처리가 됐다. 그리고 짬짬이가 있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법 개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지만 주로 해당 지역에서 요구안을 올리게 됩니다. 네. 울산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나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었다거나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도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문제의 근원은 국회 정개특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정개특위에 있다기보다는요, 거대 양당의 지금의 이제 이런 독식구조, 네. 우리 국회가 아직 후진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가 겨우 40여일 남았는데 이제야 선거구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24조 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여전히 너무나 가볍게 이 법조항을 어겼습니다. 그 5개월 가량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거 책임지게 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만약 국회의원 선거구를 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이렇게 했을까 정말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장 선거가 코앞이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치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렇죠. 양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고쳐갈 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당제 정치 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또 그리고 국민의 삶을 바꿔내기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얼마 전 국회에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 진보 정당이 함께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강력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 요구 등 7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진보 정당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진보당 울산시당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박맹우 후보자 그리고 강진희 북구지역위원장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BTS의 봄날 띄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